전 세계는 치열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 개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국인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은 벌써부터 초음속과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북한도 이미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해군 역시 200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2015년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술의 확보와 소형화의 요구 끝에 2017년 최근 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주변국의 항공모함과 최신형 구축함, 이지스함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초부터 최고 급비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항공모함 도입으로 인해 위기를 느낀 한국은 2011년 8월 16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국에서도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해요. 현재 한국 해군이 운영하고 있는 대함 미사일은 해성과 하푼 대함 미사일이 있는데, 이들 미사일은 마하 이하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적 함정의 단거리 대공 미사일, 기관포에 쉽게 요격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3의 빠른 속도와 함께 수면 10m 내외로 낮게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P-500 바잘트와 P-800 야혼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소련이 해체되었을 당시 소련의 군수회사들은 외국과 군사기술 이전 협약 등을 자주 맺었습니다. 그래서 무기와 기술이 주변국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당시 한국 역시 러시아의 무기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나열해보면 전차 장갑과 자동장전 장치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휴대용 대공 미사일,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순항 미사일 제트 엔진 기술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초음속 대함 미사일에 대한 기술인데요. 한국은 2005년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했습니다. 개발의 모델이 바로 러시아의 세계 4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P-800 야혼트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P-800 오닉스로 불리며 수출명은 전부 야혼트라고 불립니다. 간단히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 9m, 전폭 0.7m, 무게 3톤, 속도 마하 2.5, 사거리 300km, 탄두 250kg 고폭 탄두를 사용하며 고체 로켓 부스터와 램제트 추진을 병용하며 상당한 크기와 중량,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야혼트의 크기가 거대한 이유는 미국의 해군 전력에 밀렸던 구소련이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함미사일 한 방으로 미국의 구축함이나 항모를 파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거대한 크기와 탄두, 무게, 빠른 속도는 항공모함도 격침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P-800 야혼트의 전신인 P-500 바잘트를 탑재한 항공모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러시아의 슬라브급 순양함은 미국 해군이 러시아의 키로프급과 함께 가장 경계하는 최강의 순양함인데요. 무게 4.5에서 4.6톤, 탄두 중량 1톤, 길이 11.7m, 사거리 500km, 속력 마하 2.5로 한마디로 크기가 엄청납니다. 4.5톤의 무게와 탄두 중량 1톤과 마하 2.5의 속도는 폭발 없이 오직 중량, 속력만으로도 웬만한 함선은 격침시킬 수 있는 재원이에요. 이런 막강한 파워를 지닌 P-500 바잘트도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덩치 때문에 플랫폼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비행 중 회피기동이나 추적 유도 기능 능력도 떨어졌는데,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P-800 야혼트입니다. P-800 야혼트는 P-500 바잘트보다 1톤 이상의 무게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거대한 3톤의 중량과 바잘트의 단점들을 모두 개선해 마하 2.5의 초음속으로 비행 중에도 복잡한 경로점 비행이 가능해요. 서두에 장시간 러시아 초음속 대함미사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우수성에 대해서 이를 돕기 위해 꼭 추가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죠. 2000년대 한국은 러시아의 군수업체를 통해 P-800 야혼트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하고 야혼트의 제작사와 기술 협약과 이전에 대해 계약했어요. 한국형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2020년 실전 배치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길이 6.5m, 폭 0.5m, 중량 1.5톤, 속도 마하 3, 사정거리 300에서 500km 정도고요. 즉, 야혼트에 비해 크기를 줄였습니다. 그러나 향상된 속도와 중량 그리고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스텔스 설계 및 구밴드 레이더, 가시광선 탐색기 등 다중 모드 탐색기를 이용해 적함의 약점을 찾아 타격이 가능해요. 결과적으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P-800 야혼트의 단점이었던 큰 덩치와 회피 기능의 불안정을 극복했습니다. 성능이 향상되었고 소련과 인도의 합작품인 브라모스보다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속도 역시 마하 2.5에서 마하 3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꿈의 신무기입니다. 한국 해군 전력 증강을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 또한 무사히 개발이 완료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국 해군에게 항모보다 현실적으로 더 필요한 무기. 항공모함은 항공기를 발착시키는 넓은 갑판과 경납고 및 수리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보통 한 개 항공모함에는 6천에서 7천여 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전투기 80여 대가 탑재돼 있어 떠다니는 공군기지로 불리며 작전 반경은 1000km에 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96년 김영삼 정부 당시 독도 문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자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발생한 금융위기로 인해 좌절됐습니다. 현재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당장 항공모함을 도입하거나 운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합니다. 일단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해군 특성상 불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가지면 멋진 해군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해군의 개념은 대양해군이 아닌 연안해군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작전 지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를 기동하는 항공모함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떠다니는 비행장이라 불리는 항공모함이 없어도 북한까지의 작전거리가 짧기 때문에 육지의 비행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둘째,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기 부족하다. 항공모함 한 대의 위력도 놀랍지만 더 위력적인 것은 항공모함이 이끌고 다니는 항모전단의 전투력입니다. 항공모함만 만들어서 함재기를 운용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은 단독 운영을 하지 않고 이지스 구축함이나 순양함, 핵추진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단과 같이 움직입니다. 미 해군은 평시에 이지스 순양함 1에서 2척, 이지스 구축함 2에서 3척 등 8에서 13척 규모의 함대를 항공모함과 함께 운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군은 순양함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나라가 항모전단을 운용하려면 최소 30여 대의 함재기와 2척 이상의 이지스함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미국 제3함대 소속의 칼빈슨호의 경우 항모전단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18조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셋째, 막대한 개발, 건조 비용과 운영비를 감당하기 힘들다. 항공모함의 뛰어난 전투 능력과 작전 반경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항공모함을 보유하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면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노력하면 항공모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개발비와 건조, 운영비 때문에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모 한 척 건조 비용만 5조에서 6조 원가량 듭니다. 그리고 한 해 국방비가 40조 원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연간 1에서 2조 원이라는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경제 수준은 이 같은 무기체계를 운영할 만한 수준이 아닙니다.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 디젤 엔진과 발전기를 사용해서 연속 3일 정도만 수중 항해가 가능하고 계속적으로 공기를 흡입해야 하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속도도 매우 느린 편입니다. 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은 적게는 10여 년에서 많게는 30년 동안 해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돼 수개월 이상 연속 탐항이 충분히 가능하고 속도 역시 디젤 잠수함보다 2배 이상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자력 잠수함은 북한 SLBM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입니다. 북한은 신포급 이후에 더 많은 SLBM을 탑재할 신형 잠수함을 현재 건조 중인데, 건조 중인 잠수함이 아무리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해도 우리 해군이 현재 보유 중인 잠수함인 209급이나 214급으로는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 잠항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을 이용해 SLBM 탑재 북한 잠수함을 출항할 때부터 끈질기게 추적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해군은 현재 북한에게 뒤처지지 않지만 중국과 일본에는 절대적으로 열세입니다. 특히 중국 해군은 수년 이내에 4척의 항모 전단이 완성되어 미국 해군의 연 제2의 세력을 갖출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항모전단에게 원자력 잠수함의 존재는 가장 부담스럽고 치명적인 전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운 점은 최신의 원자력 잠수함의 경우 한 척당 2조에서 3조 원으로 최소 3에서 6척은 보유해야 우리가 원하는 북한 SLBM 대응 임무와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 견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지만 원자력 잠수함이 가져다주는 전략적 효과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순양함은 독자적인 전투 능력과 충분한 군소품을 적재하여 대서양을 왕복 항해하면서 작전할 수 있는 순양 능력을 갖춘 함정입니다. 1만 톤 이상의 대형 전투함으로 항공모함 다음으로 큰 군함으로 구축함보다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순양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입니다. 우리나라에게는 현실적으로 항공모함보다는 순양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순양함은 기본적으로 육해공 그리고 해저까지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종합 대응 체계를 갖춥니다. 또한 순양함은 일반적으로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할 대형 대잠 헬기 2대, 각종 수중 레이더, 전자장비 그리고 대공 미사일과 지상 공격용 순항 미사일 50기 이상을 보유합니다. 물론 우리 해군은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을 제외하고는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 세종대왕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순양함을 보유한다면 우리 해군의 위상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새 초음속 대함미사일. 수만 톤에 이르는 거대한 군함을 격침시키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도입하거나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을 보유한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보유한다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분쟁을 절대 일으키지 못합니다. 현재 개발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요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전 배치까지 이루어지면 중국과 일본 해군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해군은 항공모함이라는 화려함보다는 꾸준하고 실질적인 해군 전력 증강이 필요합니다.